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사극과 영화 속의 이순신 재현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과 영화 명량 한산 노량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재미가 없는 주제일 수도 있고 재미가 있는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듣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순신 선양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미디어를 활용한 겁니다. 그 미디어 중에서도 사극과 영화가 가장 효과가 크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순신 관련 사극을 20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방영된 걸 보니까 대표적인 게 1968년도에 KBS TV의 난중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1985년에 MBC의 임진왜란, 2004년에서 2005년까지 KBS 1TV의 불멸의 이순신, 그리고 2015년에 KBS 1TV 징비록, 2016년에 KBS 1TV의 임진왜란 1호 9위, 이런 것들이 이제 사극으로 이제 방영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순신 관련 영화는 1962년 유현목 감독의 성웅 이순신, 71년도에 이규훈 감독의 성웅 이순신, 그리고 77년도에 장일호 감독의 난중일기, 1997년에 변강문 감독의 애니메이션 영화 난중일기, 그 다음에 이제 21세기 들어가가지고 김한민 감독의 2014년에 명량, 2022년에 한산, 2023년에 노량,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이걸 가만히 보니까 현대 시기에 이순신 선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작품이 바로 사극 불멸의 이순신과 영화 명량 한산 노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분석하는데 그런데 이제 일단 그 사극이나 영화는 가급적 이 정확한 역사적 고증을 거쳐서 방영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극이나 영화 속의 상황을 시청자들은 그대로 믿는 경향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거의 전개에 지장이 없다면은 가급적 역사적 사실은 정확하게 구현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정확한 역사적 지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고 올바른 교훈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순신 재현의 특징과 그 교훈을 정리하면서 주로 역사적 사실과 다른 부분들을 특정해서 실제 역사적 사실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이와 관련된 연구 성과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주로 그 영화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흥행 요인, 배경 이런 것들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어떤 비교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제가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쪽에 특정한 그런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분석입니다. 주요 내용 및 특징을 보면은 불멸의 이순신은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 28일까지 104회분이 방영됐는데 저는 그 중에 2번 빼고 다 봤습니다. 제가 옛날에 해군의 총무공 수련을 근무할 때 월요일 식사 때문에 되면 점심 식사 때문에 되면 항상 여기까지 질문합니다. 그러나 제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보고 항상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 비슷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2번은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안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순신 탄생부터 노량해전까지의 전 과정을 담은 사극입니다. 자, 그런데 이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이 제작이 될 무렵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작이 된 2가지 소설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1년에 발간된 김은혜의 타칼의 노래, 잘 아시죠? 그 다음에 98년도에 발간된 김탁한의 소설 불멸, 이게 재간되면서 제목이 불멸의 이순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불멸이었죠. 그래서 이 2가지인데 요 이전의 소설들의 특징을 보면은 주로 이제 이순신의 성웅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게 반세기 동안 계속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이런 소설에 심취해 있다 보니까 2가지 시각을 갖고 있는데 이순신의 어떤 성웅적인 이미지에 심취해 있는 그룹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성웅사관에 입각한 이순신의 선양 활동에 대해서 아주 식상한 사람들, 이 2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양 작가의 김훈과 김탁한의 소설은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먼저 김훈의 칼의 노래는
내용이 이순신을 인간적인 면에서 재정했다. 그동안 등한시했던 보통 인간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는 점이 국민들의 호소되어서 공감을 일으켰다. 여기다가 언론이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그때 대통령이 봤다는 소식이 들리고 하니까 막 인기를 탔죠. 요 바탕으로 해서 독립문학상도 받고 그러다 보니 이순신 열풍이 국민 저변에 확산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김탁한의 불멸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김훈의 칼의 노래 열풍에 함께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불멸의 그 핵심 이미지는 기존 원균의 시각을 새롭게 정립을 했다. 그래서 원균은 그동안 이순신을 모함한 인물, 조선 수군을 패전을 모은 장본인으로 인식됐는데 알고 보니까 원균도 훌륭한 면이 많더라. 그래서 이런 것을 부각시키고 또 나아가서 용장 또는 명장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결과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순신 부하들의 활동도 부각시키고 그런데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그 위상을 폐멸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소설을 이제 드라마 원작으로 채택하게 된 것은 세계인의 큰 관심을 가졌는데 두 소설이 모두 기존의 이순신 이미지를 폐마시키는데 일조를 했다. 이런 것 때문에 성론자들이 우려를 증폭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하는 의견들이 막 신문에 게재되고 이와 관련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순천향대 이순신 연구소에서 옛날에 열리기도 했고요. 반면에 이제 또 기대가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만들어질까 하고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드라마가 방영되고 나니까 초기에 그 시청률 보니까 처음에 드라마 부분 인기 순위에서 매주 꼴찌에 가까운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해전 부분이 안 나오고 아주 어릴 때 그냥 이런 평범한 이제 생애다 보니까 인기가 없어요. 같은 시기에 방영된 드라마 해신, 장보고 일대기를 다룬 해신은 굉장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왜 그러냐? 장보고 내용은 95% 허구입니다. 허구니까 작가들 마음대로 해요. 재밌게. 근데 이순신은 60% 정도가 역사적 사실로 구성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걸 아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똑바로 안 하면 막 지탄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이렇게 역사적 사실에 맞게 구성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드라마 막바지에는 25%를 상회하는 시청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드라마의 평균 시청률에 근접한 것인데 과거에 이순신 드라마에 비해서는 상당히 성공한 편이다. 근데 보니까 후반부에 해전이 많거든요. 해전 부분이 자꾸 방영되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싸움 구경, 불구경 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청률이 높아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도 배우 김명민이가 아주 카리스마 있는 연기를 했어요. 뒤에 영화에 그 보면 용장, 지장, 현장 이미지를 다 갖췄어요, 보니까. 제 개인적인 시각.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기가 더 올라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은 많은 국민들이 애호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제에 강점당한 한의 역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일한 인식이 작용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의 단합과 애국심을 고양시키는데 긍정적인 기능이 됐고, 또 이순신을 배우는 절호의 기회가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 그 연구자들의 한계를 작가들이 또 상상력으로 잘 표현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순신 관련 자료들이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중일기도 한 62%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작가들이 상상력으로 메꾼 그런 아주 날카로운 시각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선조와 이순신의 라이벌 관계 설정과 같은 터무니없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상당 부분이 작가들이 날카로운 분석을 보였다 하는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을 인간적인 면에서 접근했다.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드라마가 이제 실제 역사적 사실과 어떻게 다른가? 일단 서군 직제상의 오류가 처음부터 나옵니다. 보니까 이순신 부하 중 한 사람 권준을 전라 자수사로 소개를 하죠. 그래서 또 이순신의 배 3도 서군 통제사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권준은 그 전라 자수사 이순신 이하의 순천 부사였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는 통제사 제도가 그 임시제이기 때문에 전라 자수사가 겸재가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리시킨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참전 인물들의 행적도 잘못됐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포전 때 녹도만호 정원이 이 전기선 대철포의 이마를 맞고 전사를 하는데 여기 가보면 그 술탄 같이 이렇게
팍 엎드려 해가지고 자기 혼자 자폭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당시 이런 폭탄이 없습니다. 이거 비격전칠레도 아니고. 그래서 잘못됐고, 김한도 그 칠천량 해전 때 이제 일본의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일본에 있어야 될 시점인데 느닷없이 한국이 조선에 나타나가지고 막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한산도 해전 때 구사한 전술이 쌍하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쌍하기전을 펼치는 것은 이거는 그 사실과 다르고요. 쌍하기전 펼쳤다면은 우리가 정지에 있다가 에워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늦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14척이 도주를 했는데 그걸 쌍하기전 펼쳤으면 도주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못됐습니다. 명량해전을 이제 묘사한 것은 한산도 해전보다 더 큰 오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 백파진 쪽에서 이렇게 명량 수로 쪽으로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수군이. 유인을 쫙 하면서 갑자기 180도 선회를 하면서 이렇게 막 하객진 같이 탁 펼쳐버려요. 이런 게 아니거든요. 무성에 가 있다가 정박해 있다가 이렇게 이제 일본군이 온다니까 우리 해전지로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막은 거죠. 그 다음에 또 드라마에서 이제 철새, 수중 철새를 사용해서 싸웠다는 그 내용이 일관하고 있습니다. 철새 사용은 하나의 그 설화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명량해전 때도 보면 이렇게 쭉 가서 여기 양도 이쪽에 이게 이순신이 딱 일자진 펼쳐가지고 막는 그런 형태인데 요 가는 도중에 그냥 유인을 해가지고 하면서 휙 180도 돌려가지고 한산도 해전 같이 돌려가지고 막는 그런 형태로 잘못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수중 철새를 막 걸어가지고 했는데 수중 철새도 그 당시의 기록에는 전혀 없고 이렇게 1751년도에 이중환이 쓴 택례지에 설화 형태로 잠깐 나옵니다. 맞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참 보기가 안타까웠던 게 조선 수군의 총통을 취급한 부분 오류입니다. 이 보면 이 천자 총통을 어깨에 메고 구보를 하거든요. 이게 무게가 300kg거든요. 300kg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구보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고 이게 무슨 일반 보급품 나르듯이 이렇게 올립니다. 이거. 실제 우리 옛날에 저 발사할 때는요 크레인으로 옮깁니다. 못 씁니다. 이게 그 당시에 얼마나 잘 먹었으면 그렇게 쉽게 옮기나 했는데 그 다음에 이순신 죽음 장면의 오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순신 노량해전에서 적탄을 맞아 숨질 때 갑옷을 벗고 융복을 입은 채 총에 맞아 자살하는 장면이 나오죠. 실제는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갑옷을 입고 있어도 총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 어록도 이순신 마지막 이제 어록이 뭡니까? 싸움이 급하니 부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군사들을 놀라게 해서 한다 그랬죠. 부하들에게 알리지 말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이 보면서 싸움이 급하다. 단 한 명의 조선 수군도 동료하지 않도록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지 마라. 왜 적에게 말 들어가지고 이게 최고의 유언인데 적에게란 말 들어가니까 이게 팽목만 유언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순신을 패배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자, 뭐, 그 외에도 많지만은 일단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화 명량. 명량은 2014년 7월 30일에 개봉을 했는데, 총 관객수가 1760만여 명. 많죠. 같은 감독의 3대 작품 중 가장 잘된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이순신의 용장 이미지를 전달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영화 명량이 돌풍을 일으킨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째는 국제정세, 일본과의 불편한 관계가 영향이 컸습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군 위안부 문제 왜곡하고 다시 한 번 더 전쟁이 일어나면 자동 개입하겠다 이런 망언들 쏟아지고 있으니까 실제로 응징할 수는 없고 영화를 통해나마 울분을 토로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사회적 리더십 부재인데 특히 4월 16일 그 세월호 사건인데 선장이 그 학생들 놔두고 혼자 살아나오는 모습은 정말 공분을 일으켰죠. 이순신은 반대로 내가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걸 보여준다면서 선봉에 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런 모습. 이순신 솔선수범, 필사적생 리더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가슴에 와닿았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영웅 이순신 관련 영화가 나왔지만은 그 뒤로 대형 영화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갈망을 충족시켰다 하는 그런 면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감동적인 장면으로 한 것들이 보면 이게 역사적 사실과 다른 부분을 가지고 이게
감동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이순신이 백병전을 벌여가지고 왜군 장수의 목을 베는 순간 전율을 느꼈다. 그 다음 맹량수로 회오리가 있는 부분에 적선을 유인해서 백병전을 준비하라 하는 모습에서 뛰어난 전략과 위상을 느꼈다. 10여 척의 판옥선이 충파전술로 일본 군대를 신나게 격침시키는 모습에서 가슴 부리는 감동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감동적인 장면들이 실제 역사적 사실과 다른 부분들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핵심 교훈은 참 좋은데요. 이게 잘 표현된 것 같더라고요. 아들 회가 맹량해전을 앞두고 묻죠. 적선들이 수백씩 온다는데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이순신이 우리 수군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 그랬죠. 그럼 그 방법이 뭡니까? 하니까 내가 죽어야 한다. 그리고 선봉에 서서 죽기를 가고 싸우는 모습 보여야 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충은 백성을 지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핵심 교훈으로 잘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 속의 맹량해전은 어떤 것이냐? 일단 조선 수군의 전술 부분에 보면은 이 백병전은 일본군의 장기이자 전술입니다. 조선 수군이 사용한 게 아닙니다. 일본군의 화성 공격 전술도 역시 조선 수군이 사용한 겁니다. 일본군 조총의 사거리는 조선 총통 사거리보다 짧은데 훨씬 멀리 나와요. 여기 보면. 그리고 이순신 혼자서 모든 역할을 수행하고 지휘하고 활 쏘고 칼 쏘고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충파 전술은 조선 수군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몇 개만 이제 그림을 보면은 야, 백병전 하죠. 백병전 다 하면서 칼싸움 합니다. 그럼 다 이겨요, 우리가. 어떻게 다 이겼는지 모르겠어요. 화선은 조선 서군의 전술이지 일본군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원거리에서 하포를 쏘지도 않는데 일본군들이 먼저 쏴가지고 우리 초역기를 훼손시키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선체끼리 꽝꽝 부딪혀가지고 막 깨뜨리는 이런 것들도 맞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수군 제도적 부분에 오류들 있는데 우리 조선 수군 대다수가 갑옷을 입고 있어요. 보니까. 근데 갑옷을 입지 않고 일부 지휘관만 한 두세 명 이 정도만 갑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그 배 타는 사람들 전체 갑옷을 입는 방안을 강구해봐라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때는 전혀 그러지 않았죠. 그 다음에 총통을 운용하는데도 오류가 있습니다. 총통을 막 장난감처럼 탁 던지가 착착 세워가지고 총통을 발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갑옷은 우리 수군들 장교들 전부 갑옷 입고 있어요. 그 당시에 무슨 돈이 있다고 이렇게 갑옷을 입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김만민 감독은 돈이 많으니까 아마 갑옷을 입힌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돈 없습니다. 총통 아까도 나왔지만은 천자총통이 약 300kg입니다. 이걸 집 던져가지고 착착 계보로 착 싸가지고 수평사기 해요. 실제 이렇게 수평사기 안 됩니다. 이 고각을 둬야 돼요, 고각을. 고각을 30도를 두든지 45도를 두든지 고각을 둬야 싸야지 수평사기 안 됩니다. 싸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전장 그 맹량수로의 특징 부분도 이거는 적이 전방위로 포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류의 전류 시각이 전혀 무시돼가지고 이거는 우리나라 조류가 제일 빠른 곳인데 이걸 조류 상관없이 왔다 갔다 해요. 대형 회오리가 있는 곳이 아무리 차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선으로 대장선을 끌어당긴 사실도 없다.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영화 한산 2022년 7월 달에 개봉됐고요. 총 관객 수는 726만여 명. 같은 감독의 3대 작품 중 중간 수준이다. 이순신의 지장 이미지를 전달했다. 이렇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거 영화 보면서 진짜 공상과학 만화 영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상하게 여긴 또 호평을 막 쏟아냈더라고요. 이순신 리더십과 전투를 성공적으로 담아냈다는 호평. 이순신 장군은 후예인 것이 자랑스럽다. 하객진 전술은 반드시 영화관 스크린에서 봐야 한다. 이순신의 리더십과 전술을 세밀하게 담아낸 장면들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거북선이 등장하는 순간 울컥했다. 영화 한산이 단순한 블록버스터를 넘어 역사적 의미와 감동을 함께 전달하는 작품이라고 평가한다. 영화 한산은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냉철한 전략가적 모습을 그렸다는 평가다. 주인공의 강렬한 이미지가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지장 모습이 돼가지고. 자, 그럼 역사 속의 한산도 해제는 뭐냐? 제일 심각한 게 거북선 기능의 오류입니다. 용두로 적선을 충파하는 모습. 용두에서 화포를 쏜 것이 정설이죠. 용두로 적선을 충파하는 것은 전혀 역사적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거북선 기능을 과대 포장하고 있어요. 거북선은 속도도 엄청 빠르고 부딪히는 건 다 깨지니까 일본 전설에 나오는 복화의선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북선이 돌격선이 된 것은 선봉에서 적선 속으로 나아가도 선체가 장갑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고 하포를 발사가 가능하다는 거지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서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북선 용머리가 들락거리는 이거는 당대에 어떤 문에는 보이지 않는데 조선 후기에 약간 유사 기록이 보이는 문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학계에서 검증이 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 용두 이게 어떻게 부딪히면 다 깨지냐고 이게 나무로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그것도 용두 적선을 쾅 부딪히는 거 있죠. 불까지 뿜으면 된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조선 수군 항해 시 사용한 기능의 오류입니다. 첨자주의라고 있어요. 첨자 위에 한자로 소자에다가 밑에 대자 이런 형태인데 밑에 그림과 같은 이 첨자지는 임진왜란 시기에 사용하지 않은 우리 조선 후기의 수군 진영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명나라의 수군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척경왕이 기호선 신세에 입각한 그런 수군 제도를 도입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진법이 대표적인 게 이렇게 항해 진영이 첨자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임진왜란 때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임진왜란 때 우리는 그 조선 전기에 만들었던 오이 진법이 있어요. 오이 진법에 나오는 진영이 있는데 크게 5가지가 있어요. 방진, 직진, 예진, 곡진, 원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해야 되는데 안 됐다. 그 다음에 일본군도 어린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일본군들은 해적들이기 때문에 단순한 전술입니다. 무슨 진영을 사용해요. 자, 여기 보면은 항해 진영이 크게 직진, 방진, 원진, 그 다음에 곡진, 예진이 있는데 제일 하기 쉬운 게 방진이거든요. 방진을 주로 형성해가지고 항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공격 진영일 때 하객진을 펼친다든지 이렇게 바꾸죠. 그 다음에 이제 신호도구 사용의 오류도 있습니다. 연을 사용한 기록이 없는데도 연을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하도 민간에서 그 연을 사용하길래 조선 전기와 후기 변법서를 다 뒤져봤습니다. 신호도구를 다 보니까 연은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민간에서 전승되어 온 것을 수군에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배를 돌리는데 하객진을 뜨다는 신호연을 올립니다. 신호연을 사용 올리는데 실제 하객진 보면 맨 오른쪽에 아랫부분에 이렇게 호포 일성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하객진 사용한 신호도구입니다. 이게 신호포, 깃발, 북, 나발 이렇게 4가지 신호도구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무시하고 연이 막 사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군 활동의 오류 3차 출전이 끝난 후에는 바로 본영으로 복귀하는데 저 부산포까지 가요. 부산포는 그 포구 안에 좁아서 들어가면 일본군들한테 공격을 당합니다. 근데 왜 거기까지 갔다 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것이 잘못됐고 제일 보기 싫은 게 이게 한산대전 때 적의 등선을 허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한산대전 할 때 그 유인선단이 가서 이제 6척 가서 이렇게 유인을 해오거든요. 잘 유인해 왔어요. 근데 거기도 백병전을 해요, 거기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하객진 펼치는 그 과정에서 또 백병전을 해요. 이런 식으로 백병전을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백병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김한민 감독은 무조건 백병전하면 조선순이 이기에 설정을 해버립니다. 근데 사실과 다른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판옥선이 제자리에서 선회가 가능하다. 판옥선을 닻을 내린 상태에서 선회를 한다면 어떻게 몇 시간 지나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닻을 내리지 않는 가운데서 제자리에서 선회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건 선회 반경이 일본 배보다 조금 좀 작다는 거지 제자리 선회 안 됩니다. 그래서 제자리 선회하라. 하객진 사용법이 오류입니다. 하객진을 사용한 것은 원래 이렇게 하구의 날개까지 펼쳐가지고 가운데 가둬놓고 원거리에서 화포를 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객진을 다 펼쳐놓고 50부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50부 얼마입니까? 60m 밖에 안 되는데. 그까지 오면 아니 그래가지고 그때 쏘면 그게 맞고 다 깨지냐 이거죠. 그대로 근접해볼 수 있어요 우리한테. 그러면 백병전을 허용합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58척이고 일본 73척인데 나머지 15척 어떻게 하라고. 50부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다가 방포하라. 이거는 하객진 전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영화 노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2023년 12월 20일에 개봉했고 총 관객 수는 450만 년이에요. 같은 감독의 3대 작품 중에 가장 저조한 수준이고 이순신의 현장 이미지 전달한다. 현장이라는 게 어질고 슬기롭다는 뜻이거든요. 슬기롭다는 데 중점 붙어야 된다. 그 당시에 우리 수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다 역사를 겨우 60여 척 재건한 상태입니다. 명나라와 연합작전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데, 자, 여기 이제 김한민 감독이 왜 영화를 제작했느냐 그 배경을 써놨어요. 이순신 장군은 적절히 돌아가고 다 끝난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고독하게 이 전쟁을 끝까지 수행하려 했다. 왜 그가 그렇게 치열하게 수행하려 했는지가 중요한 화두였다. 그리고 완전한 항복에 대한 것으로 생각이 이르렀을 때 전율이 있었다. 장군님이 마지막에 하는 대사의 의미가 이것이 아닌가 싶었다. 그것을 표현할 수 있다면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한미. 이렇게 이제 본인은 이런 것 때문에 이 영화를 제작하고 싶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주 특징을 보면은 노량대첩을 앞둔 조선과 명나라 수군, 일본군 지휘부의 이야기로 1시간을 채우고 나머지 전부를 노량대첩에 할애합니다. 전투 장면만 1시간 반에 달하고 일부 동설 무렵 씬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어두운 밤에 해상전을 그렸고 육상 전투 장면은 없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로는 주인공이 참 이순신 장군 역할을 잘했다. 그야말로 현장의 이미지를 존재감을 발산했다. 그런데 과연 현장의 의미인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전 씬이 굉장히 아주 독특한 그런 거였다. 백병경도 아주 공을 들였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네요.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에 북 치는 장면, 이것도 굉장히 참 의미 있다. 이렇게 평가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역사 속의 노량해전은 어떠냐. 자, 노량해전 참전 주역을 배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량해전이 끝난 후에 이덕청이 올린 보고서에 보면은 이 해전에서 충무공 이순신을 비롯해서 전사한 사람을 4명 꼽죠. 이순신, 그 다음에 가래포첨사 이영남, 나강군수 방성용, 흥량현감 구덕장, 이런 사람들이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한 명은 나와야 돼요. 이순신 아니더라도. 이순신 나왔지만 다른 사람이 3명 중에 한 명은 나오든지 다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혀 안 나와요. 노량해전 도대체 누가 싸운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이 같은 시간대에 그 울산성 전투 있었거든요. 울산 도산성 전투. 거기에 경상 좌수사 이호령이가 책임자로 지휘관으로 싸우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여기 와 있었죠. 노량해전에. 왜 여기 와 있어? 거기 싸우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참 보기 안타까운데 거북선이 등장하고 파괴를 당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역사 왜곡입니다. 자, 거북선 수척이 등장해가지고 입 모양도 이상하고 충파와 하포 발사를 병행하는데 거북선이 모두 격파되어서 침몰당합니다. 일본군이 노량해전에서 거북선을 격파했다는 기록은 시마제 요시히로의 군공기가 유일하게 나오는데 시마제의 전공을 드러내기 위해서 조작된 내용을 담은 겁니다. 이걸 영화 노량에서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라 되어 있냐면 시마제군이 이순신의 귀갑선단을 물리치고 저는 무사히 귀국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노량해전에서 시마제군 300척 중에서 200척을 우리가 불태워버렸는데 지휘관만 겨우 도망가 놓고 그런 식으로 해놨대요. 그런데 이 내용을 왜 우리 감독은 이걸 그대로 인용하냐겠죠. 예? 거북선이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거북선 등장해서 깨지게 만들고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북선 칠천량 해전에서 분멸된 이후 명량과 노량해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리고 노량해전에서 조선의 전선은 총 4척이 침몰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북선뿐만 아니고 우리 배들 다수가 파손되고 있어요. 현장 이순신이 지휘한 해전이 맞느냐. 그 다음에 주명연합군이 주둔한 진영은 장도가 아니고 묘도입니다. 묘도고, 그 다음 전투신이 많았는데 개념 없는 전투를 일관합니다. 이게 좀 그럴듯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공상과학 만화 영화 같아요. 적선 가까이 촥 다가가지고 화공무기를 촥 던지고 바로 뒤로 빽
딱 형은 그 요즘 현대 군함들처럼 착딱 해가지고 나오고. 이순신이 탄 기함에서 백병진을 좋아해요. 아니, 이순신 탄 배가 백병진 하면 끝입니다. 위험해요. 바다에서 구현 가능한 상황을 제대로 묘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배들이 빼곡히 들이쳐가지고 기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뚫고 전진하고 후퇴가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공상과학 만화영화로 이렇게 충파전법도 하고 백병경 수행하고 장시간 북만 치고 있고. 그래서 노량영화에서 이순신을 현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명나라군을 적절하게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선소군은 그 명량제한테 겨우 13척 있어요. 그거 가지고 재건을 했지만은 겨우 60여 척. 우리나라에 지금 뭐 제대로 뭐 있었습니까? 무기들이. 그러다 보니까 변변한 무기가 없다 보니까 대신에 명나라군은 500척이 왔는데 대부분이 막 화공무기, 분통, 그 다음에 호준포, 위연포, 병력포 많은 무기를 보유했습니다. 그래서 맹군을 이순신이 다 꼬셔가지고 선봉에 세웠지 않습니까? 이게 현장이에요. 현장. 현명한 장수. 예? 그래서 포격과 함께 북서풍을 따라 화공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했어요. 맹군, 근데 여기 보면, 이 영화에 보면 맹군은 간막마고 조선소군만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조선소군이 언제 화공무기를 그리 많이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영화에서는 이렇게 명나라 서군이 저 위에 노량해전부터 이렇게 쭉, 노량에서 쭉 이렇게 한 300~400여 척이 이렇게 포진하고 화공전을 펼치고 우리는 관음포 입구에서 치열하게 우리 싸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화공전에 일본군 당해가지고 이렇게 불타서 막 이렇게 아비규환 상태로 해서 거기 관음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입구에서 조선소군이 잘 또 막았기 때문에 이긴 건데, 조선소군만 열심히 싸우고 명나라군 가만히 관만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현장 이순신 이미지냐, 이거죠. 그래서 잘못됐다. 결론입니다. 자,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과 세종의 영화에서 드러나는 공통점은 역사 왜곡이 너무 심하다. 사극이나 영화는 다큐멘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허구가 가미될 수밖에 없지만은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은 제대로 구현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조선 수군이 사용한 하포인 총성을 거기 재미를 위해 장난감 취급한 게 하나 예죠. 그 다음에 영화 제작진들의 이순신의 전술에 대한 무지가 큽니다. 영화 3편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이순신이 사용한 백병전, 절대 해서는 안 될 전술임에도 모든 영화에서 비중 있게 사용하고 있어요. 세 영화에서 사용한 전술 모두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거북선이 등장하지 않은 명량해전과 노량해전인데 영화에는 모두 성장하고 있고 영화 노량에서는 거북선이 무참히 격화되고 있어요. 과거에 이제 이것은 과거의 연구 성과를 참조했거나 아니면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거의 재미를 위해 설정한 것 같아요. 이순신에 대한 영상물은 역사적 고정 후에 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순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는 다른 어떤 인물보다 높기 때문이죠. 상업적인 목적만 강조해서는 명작이 제작하기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해야 되고, 이순신을 충분히 연구한 기반 위에서 구상하는 시나리오와 이제 그걸 전개해도 역사 왜곡을 하지 않더라도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극이나 영화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제작 추진해야 됩니다. 영화 속에서 보면 이순신 혼자서 지휘하고 전투하고 모든 성과를 이순신이 이룩한 것으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날은 역할이 고도로 분화된 그런 사회입니다. 개인 위주가 아닌 조직이 성과를 내는 시대입니다. 당시에도 이순신을 도와 전투를 승리했건 많은 인물들의 활동상이 드러나도록 해야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일부러 조금 시간을 오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